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 정권 탓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발언이 일파만파, 빵파, 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0일 아마 텔레비를 보니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폭풍이랄까요? 그렇죠.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겁니다.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건 사실상 그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고 싶은데 왜 아파트에 가고 싶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환경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직장과 관련된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살지 않아도 돼. 여기 임대주택 있잖아. 빌라가 있고 연립주택 있어. 심지어 이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빈 공간 전부 다 임대주택, 호텔까지. 여기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가서 야 이거 진짜 아파트 그 환상이야. 그거는 이게 아주 좋아. 아파트 산다는 게 환상이라고 그렇죠. 강요를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김은혜 의원이 아니 지금 말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고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강요하니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지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표현한 대로 말이 앙뚜아네트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 먹지 말고 딴 거 먹으면 되지. 케이크 먹으라고 그랬잖아. 왜 케이크 먹으면 되지 빵만 먹으려고 했냐. 그렇죠. 그 발언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힘들고 임대차 3법 만들고 뭐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원인이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아니 빵이라면 만들지. 우리 지금 국가를 무슨 제빵사로 알아? 나 제빵사 아니거든. 이런 투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일단 태도도 문제지만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 24번인가 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맞게 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거기다 임대차 3법 이걸 만들었고 또 전세 대란까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규제 거기만 하니까 완전히 두더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찌면 저기서 나고 저기서 찌면 저리 번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전정권 때 공급을 늘리지 않아갖고 공급 줄여갖고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저 단군 할아버지 탓까지 하게 생겼어요. 왜 이 좁은 땅에 털을 잡았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도 전국토의 모든 곳을 전부 다 아마 규제 지역으로 다 해버릴 것 같아요. 이번에 김포 잡으니까 또 파주에서 뭐 들썩인다 이 기사를 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면 돼요. 네, 바꾸면 되는 정책을 바꾸면 되는데 정책은 옳다. 정책을 안 바꾸니까 지금 대응책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응책만 나오니까 25번인가 24번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옳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정신으로 계속 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희한한 정말 발언들. 지금 김현미 장관의 설화는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일산 쪽에 뭐 여러 얘기가 있었죠. 내 집을 뭐 5억에 살 수 있다. 내 집은 뭐 이런
이런 발언들부터 뭐 자기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왜 여기가 이렇게 물이 흐려졌느냐 발언부터 진짜 온갖 그 비판을 들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네 정책이 옳다. 우리가 한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이념에 맞다. 이걸 고집하니까 이런 설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좀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확 늘리도록 해야 하는데 강남 사람들 그거 때려잡는 것이 표심에 도움이 된다. 서민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해소해 준다는 그런 이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 가진 사람이. 그렇죠. 아니 죄인으로 범죄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완전 세금 폭탄 맞더라고요. 아, 종부세요. 예. 종부세 엄청나게 나와버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10배인가 뭐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낮아버질 상황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집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세금을 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집을 팝니까? 세금 내자고? 그것도 세금 집 팔면은 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세금 내려고 이제 적금을 들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가. 간단하게 제가 전세난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겁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것을 지금 죄악시하잖아요. 네.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 팔게 만들죠. 집 하나만 갖고 있어. 이건데요. 전세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집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전세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라는 건 집이 어쨌든 2채라도 이상인 사람이 한 채는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1인 1주택을 전부 다 만들어버리려고 하면 전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지금 폭등하는 게 자기네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순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김현미 장관을 보면은 제가 뭐 좀 폄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국토부 장관 그쪽에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정말 행정부처의 과장급 정도도 될까 말까 한 사람 아닌가. 모든 식견이라든가 그렇죠. 역량이라든가 예. 전문적 지식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급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슨 김현미가 국무총리 총리 내정설. 또 무슨 비서실장 내정. 예. 이 정권이 정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게 못 봅니까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타입들, 뭐 그 유형이 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 김현미 장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의원 시절부터 되게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가서 딸랑이 노릇 자도고 뭐 그냥 이렇게 귀 보더란 얘기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역량이 비서 역할들을 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장관이 되고 무슨 총리가 되고 비서실장 뭐 이런 자리들은 철학과 신념과 어떤 식견과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의 총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을 하려면 하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실제로 시장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실인식.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현미 장관한테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따위 발언을 하죠. 예, 그렇죠. 두 번째 현실인식이 없으니까 24번이나 지금 대응책을 내놓죠. 설계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비전이 없고요. 예.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완전히 산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장기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최장수 장관. 최장수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 국토위에서도 대통령을 면담으로 한 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근래에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매일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렇죠. 뭐 그런데 만난 지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무슨 소통은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통이 돼요? 비서관들끼리 지금 왔다 갔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대면 보고도 오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만난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직무유기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그럼요. 너무나 힘들어서 곡소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지금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관계. 네. 남북관계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경제 막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남북관계 풀어주면 경제 다 돼. 뭐,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상황. 플랜 B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부동산이니 뭐니 다 지금 이 사람 안중에 없는, 대통령 안중에 없는 게 아니냐. 이 김현민 말이 맞다면, 그렇죠. 수개월 동안 장관도 제대로 보고를 안 그래서 받았다. 남북관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시진핑 오는 데만 그렇게 매달리고 왕이 외교부장 오니까 무슨 황제 칙사 대접하듯이 대통령 무슨 국회의장 무슨 장관 서로 만나서 예. 아부 떤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 참 민망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아마도 왜 그 임계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 그 끓기 직전에는 사실 물이 똑같지만 이게 한번 이 임계점 딱 넘어서면 완전히 마그마가 폭발하듯이 들끓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빵과 관련된 발언이 임계점을,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 기름에 하나의 어떤 성냥을 긋는 그런 지금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현미가 쌀이라면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현미가 쌀이라고 예. 바꾸고 온갖 싶다. 지금 조롱의 글들이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예. 거죠. 예. 뭐 장관급과는 다른 얘기지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울산 사건 울산지검에서 월성 1호기 수사를 하고 있고 그 444건의 공문서를 파기한 사람 불러서 조사하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파기했습니까?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 앞에서 아니, 전날 감사 바로 전날 444개에서 삭제해 놓고서는 글쎄요. 아마도 저도 신의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김현미 같은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장관에서부터 이 사람은 아마 사무관급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과장 밑에 있었다니까. 예. 사무관까지 온통 이 공직자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중죄로 이제 다스려지겠죠. 예. 실질적으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공문서를 지금 삭제를 한 거니까. 근데 신내림이라는 발언은 아마도 내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 그렇겠죠. 청와대가 있고 내 너희들 뒤에는 조사해봤자 별표 문재인 필요 없어. 대통령이 직접 그거 어떻게 됐어라고 시킨 거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신내림이라는 게 바로 청와대야. 뭐 거의 그런 그런 지금 발언을 한 건데 이것이 정말 자기가 발언을 해놓고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정말 이 월급을 받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조차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공무원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나라는 또 다른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부터 산자부, 사무관까지 정말 영혼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